데이트레이더의 97%가 하루 단위로 돈을 잃습니다. 1년이 지나면 72%가 손실을 경험하죠. 3년 후에도 살아남는 비율은 겨우 13%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 S&P 500 지수에 그냥 투자만 해놓은 사람들은 69%가 수익을 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S&P 500에 20년 이상 투자한 사람들의 승률은 100%입니다. 1928년부터 2023년까지 95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같은 기간 데이트레이더로 5년 이상 수익을 유지한 비율은 1%예요. 이건 복권 당첨 확률과 비슷한 수준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주식으로 빨리 돈 벌 수 없나요? 매일 차트 보고 타이밍 잡으면 되지 않나요? 실제로 유튜브에는 하루 만에 1,000만 원 벌었다는 데이트레이더 영상이 넘쳐나죠. 그런데 왜 통계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카지노라고 부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단기적으로 매매한다면 정말 카지노와 비슷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카지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승률이 떨어지지만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승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승률이 달라질까요? 주식시장에는 대체 무슨 마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확률과 복리라는 수학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에는 감춰진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1개월 보유했을 때 승률은 59%예요.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이죠. 그런데 10년을 보유하면 승률이 93%로 올라가요. 20년이면 100%가 되고요. 시간이 위험을 줄이고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198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확률이 내 편이 된다는 수학적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지금 당신의 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단타로 1년 동안 매매하면 72%의 확률로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에 10년 투자하면 93%의 확률로 수익을 내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수학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무슨 뜻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감정이 주가를 움직여요. 두려움, 탐욕, 공포, 흥분이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죠. 하루 동안 주가는 10% 오르락내리락해요. 이유는 별거 없어요. 누군가 뉴스 하나 보고 팔았고 누군가 루머 하나 듣고 샀을 뿐이죠. 이게 바로 단기 변동성이에요. 감정이 만든 소음이죠. 이 소음 속에서 돈 버는 건 동전 던지기와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감정은 사라지고 기업의 진짜 실적만 남거든요.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인지 성장하는 기업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시장은 결국 저울처럼 정확하게 가치를 측정해요.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로 돌아와요. 지나치게 오른 주식은 언젠가 내려오고 지나치게 떨어진 주식은 다시 올라가죠. 이걸 평균 회귀라고 불러요. 단기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1개월 보유 시 승률은 59%예요. 1년이면 69%, 5년이면 79%가 되죠. 10년이면 93%예요. 보유 기간에 비례하여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20년이면 100%가 되고요. S&P 500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10.4%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배당을 재투자한 경우죠. 10년으로 보면 12.6%예요.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 10% 정도로 안정되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엄청나요. 매번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죠. 하루에 10번 거래하면 일주일에 50번, 1년이면 2,500번이에요. 수익률 10%를 내도 수수료로 5%가 증발하면 실제로는 5%만 남는 거죠. 세금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면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핵심은 실현 수익이에요. 팔아야 세금이 붙는 거죠. 데이 트레이더는 매일 사고 팔면서 수익을 계속 실현해요. 500만 원 벌면 2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의 22% 세금 55만 원을 내야 하죠. 반면 장기 투자자는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어요. 10년 동안 1억이 올라도 안 팔면 세금 0원이죠. 리밸런싱 할 때도 매년 250만 원씩만 실현하면 계속 비과세예요. 손실은 국가가 보전 안 해주지만 장기 투자자는 애초에 손실을 실현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무엇보다 단기 투자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요.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어야 하고 5%만 떨어져도 불안해지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런 생활을 1년, 2년 버티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실제로 데이 트레이더의 40%가 한 달 안에 포기하는 이유예요. 전문 트레이더들조차 실패해요. 프로 트레이더 중에서 수익을 내는 비율은 16%예요. 연간 5만 달러 이상 버는 비율은 겨우 3%고요. 전문가들도 이 정도인데 개인 투자자가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단기 매매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사는 순간 누군가는 팔고 내가 파는 순간 누군가는 사죠. 둘 중 한 명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골드만삭스의 알고리즘 트레이더일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죠.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더 있어요. 전체 데이 트레이딩 거래량의 74%가 한 번도 수익을 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거래는 실패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실패자들의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할까요? 과신 때문이에요.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고 차트를 잘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통계는 97%가 틀렸다고 말해요. 내가 상위 3%에 들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빈번한 주식 거래와 도박 중독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단기 매매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 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스릴을 즐기기 위해 큰 포지션을 잡는 심리가 작동하죠. 장기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기업의 가치에 베팅하는 거죠. 이 회사가 5년 후에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까? 10년 후에도 살아남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죠. 복리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연 7% 수익률로 30년 투자하면 원금이 7.6배가 되거든요. 1,000만 원이 7,600만 원이 되는 거죠. 연 10%라면 17배가 돼요. 1억 7천만 원이에요. 단 중간에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해야 해요. 복리가 작동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중간에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10년째 해마다 돈을 넣고 빼고 하면 복리 효과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묵히고 또 묵혀야 눈덩이가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의 힘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어요. 변동성이죠. 10년 동안 보유하면 중간에 30%에서 50% 떨어지는 순간을 반드시 경험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은 37% 떨어졌거든요. 이 순간을 못 견디고 파는 사람이 70%예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 보는 기분을 아세요?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뉴스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죠. 이게 장기 투자의 진짜 어려움이에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을 견디는 게 진짜 싸움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시장은 항상 회복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은 57% 폭락했지만 2009년에는 26% 올랐죠. 바닥에서 불과 1년 만에요. 2020년 코로나 때는 20% 떨어졌지만 그해 안에 18% 수익으로 마감했어요. 떨어질 때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결국 수익을 냈어요. 시간이 상처를 치유한 거예요. 1982년부터 2019년까지 S&P 500의 모든 10년 구간을 조사했어요. 총 978개의 구간 중 93%가 플러스 수익이었어요. 나머지 7%의 마이너스는 대공황, IT 버블, 금융위기 같은 극단적 상황이었죠. 최근으로 올수록 10년 보유 승률은 더 높아졌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대부분의 위기를 평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개별 종목은 다르거든요. 지수는 93% 이상 수익을 냈지만 개별 기업은 망할 수도 있어요. 엔론, 리먼 브라더스처럼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수예요. 한 종목에 올인하면 시간도 못 구해줘요. 인덱스 펀드는 5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 기업이 망해도 나머지 499개가 살아있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종목을 직접 골라서 인덱스를 이기는 확률은 10% 미만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가 0.1% 미만이에요. 액티브 펀드는 1, 2%죠. 30년 투자하면 이 차이가 수익의 3, 40%를 갉아먹어요. 비용은 복리로 불어나는 마이너스 이자거든요. 장기 투자에서 비용은 독약이에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리밸런싱이에요. 1년에 한두 번 포트폴리오 비중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죠. 어떤 자산은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지고 어떤 건 비중이 작아지거든요. 이걸 조절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결국 장기 투자의 성패는 감정 싸움이에요. 시장이 20% 떨어질 때 팔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나요? 뉴스에서 공포를 부추길 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70%는 실패해요. 하지만 30%는 성공하죠. 차이는 감정 통제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거죠. 적립식 투자예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도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불러요.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가격이 쌀 때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적게 사게 되죠. 자동으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본질적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리스크를 복리로 줄여요. 1년 투자는 변동성이 30%예요. 하지만 20년 평균 변동성은 5%로 줄어들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평준화되는 거예요.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이겨요. 현금은 매년 2, 3%씩 가치가 떨어지지만 S&P 500은 연 10% 올라왔죠. 실질 수익률은 7, 8%예요. 장기적으로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고도 남는 자산이에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경제 성장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벌면 나도 돈을 버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경제는 계속 성장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 성장에 올라타는 게 장기 투자의 본질이에요. 단기는 불확실성의 게임이고 장기는 확실성의 게임이에요. 내일 주가가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20년 후 경제가 지금보다 성장해 있을 건 거의 확실하죠. 시간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실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S&P 500 인덱스 펀드의 자동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세요. 매달 정해진 날짜, 정해진 금액이요. 월급의 2, 30%가 적당해요. 한번 설정하면 10년 동안 건드리지 마세요. 월급 300만 원이면 60만 원에서 90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월급의 2, 30%죠. 30년 동안 연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월 60만 원 투자로 13.6억 원, 월 90만 원이면 20억 원이 됩니다. 복리의 힘이에요. 핵심은 꾸준함이죠. 세 번째 전략은 역설적이에요. 차트를 보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보면 50%의 날은 손실이에요. 매일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분기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2015년에 1,000만 원을 투자한 두 사람이 있어요. A는 데이 트레이딩을 했고 B는 S&P 500에 넣어뒀죠. 10년 후 A는 수수료와 손실로 800만 원이 됐어요. B는 2,600만 원이 됐고요. 같은 원금, 같은 시간인데 1,800만 원 차이예요. 평범한 직장인이 2000년부터 매달 100만 원씩 S&P 500에 투자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고 2020년 코로나도 겪었죠. 하지만 한 번도 팔지 않았어요. 2025년에 약 5억 원이 됐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돈을 은행에만 넣어둔다면 연 2% 이자를 받겠죠. 30년 후 2천만 원 저축으로 3,6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만약 매달 50만 원씩 S&P 500에 투자한다면요. 연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30년 후 약 10억 원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제하고도 실질 구매력은 지금의 6, 7억 원 수준이에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강력해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년을 기다린다면요. 승률 100%예요. 역사가 증명했죠. 중간에 금융위기가 와도 팬데믹이 와도 결국 회복해요. 시간이 모든 위기를 평균화시키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가 달라져요. 데이 트레이딩을 선택하면 72%의 확률로 손실이에요. 장기 투자를 선택하면 93%의 확률로 수익이죠. 20년을 선택하면 100%예요.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리스크를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 변동성이에요. 10년 투자하면 반드시 30에서 50%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 순간 공포에 팔면 모든 게 물거품이에요. 70%가 여기서 실패하거든요. 심리적 준비가 필요해요. 두 번째 리스크는 기회비용이에요. 10년 동안 묶인 돈은 다른 곳에 쓸 수 없어요. 집을 살 기회가 와도 사업 기회가 와도 꺼낼 수 없죠. 유동성이 필요한 돈은 투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해요. 세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만약 2000년 IT 버블 정점에 올인했다면 원금 회복에 7년 걸렸어요. 하지만 적립식으로 했다면 3년이면 됐죠.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시간을 분산해야 해요. 마지막 리스크는 개별 종목 선택이에요. 내가 고른 기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노키아, 코닥, 블랙베리처럼요. 그래서 인덱스가 안전해요. 500개 기업이 동시에 망할 순 없으니까요. 실패 사례도 봐야 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이 바닥에서 팔았어요. 집값 반토막, 주가 반토막이었죠. 공포에 질려서요. 하지만 그때 판 사람들은 그 후 10년의 상승장을 놓쳤어요. 가장 어두울 때 파는 게 최악의 실수예요. 완벽한 전략은 없어요. 장기 투자도 단점이 있죠.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아요. 변동성을 각오하고 시스템을 믿고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요. 투자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과 인내의 문제예요. 오늘의 핵심 교훈 3가지예요. 첫째, 시간은 확률을 바꿔요. 1개월 보유는 59% 승률이지만 20년 보유는 100% 승률이죠. 주식시장은 카지노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확률이 내 편이 되는 게임이에요. 둘째, 데이 트레이딩은 97%가 실패하는 도박이에요. 72%가 1년 안에 손실을 보고 3년 생존율은 13%죠. 반면 장기 투자는 93%가 성공하는 확률 게임이에요. 셋째, 복리는 시간의 친구예요. 연 7%로 30년 투자하면 원금이 7.6배가 되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예요. 첫째, 월급의 20-3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자동 이체 설정하세요. 둘째, 증권 앱 알림을 모두 꺼버리세요. 1년에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 셋째, 10년은 묵힐 각오를 하세요. 단기 목표가 아니라 인생 목표예요. 경제적 자유는 선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빠른 돈을 쫓을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라는 무기를 활용할 건가요? 이것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예요. 수학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죠. 오늘은 주식시장은 카지노가 아니다. 시간이 만드는 확률의 마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